안녕하세요. 미국 교육의 특징적 방식과 미국 교육을 통해 생각해 볼 한국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지구과학 교육과 19학번 윤재환, 환경교육과 19학번 양유빈 조의 양유빈입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GTU 학예 글로벌 교사 교육 연수에서는 교수님들과 미국 현지 선생님들께서 생생한 미국 교육의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2주간의 강연을 들으며 미국 교육에서 특징적인 점들을 몇 가지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초점을 맞춰 미국 교육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을 통한 한국 교육의 지향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국 교육의 수업 준비, 수업 환경, 교수 방식, 교육 과정, 교수 학습 자료에 있어 특징적인 점들을 차례로 살펴본 후 한국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개별화 수업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미국의 교수학습 과정안에서 이 개별화 수업에 대한 내용이 대상별로 길게는 한 문단까지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대상에 있어 영재아동, 학습 부진아동, 장애아동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까지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별화 수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실 환경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교실에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교실의 구조와 인테리어를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쉬는 시간인 듯 학생들이 서 있는 교실의 모습과 뭔지 모를 노란 긴 줄이 보이는데요. 학생들은 그저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 줄은 의미 없이 찍힌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수학 수업 시간에 부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을 떠올려 보면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책을 펴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문제를 푸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미국의 수학 수업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피가 무엇인지 배울 때 설명을 듣고 그저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토론하며 때로는 직접 끈을 이용해 교실의 부피를 재보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실이 수업의 자료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중학교 영어 선생님의 교실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책들이 교실 뒤편에 정리되어 있어 교실이 곧 도서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늘 독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독서에 가까워짐과 함께 독서를 통해서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신다고 합니다. 독서를 기반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교실 도서관을 통해서 얻고 있었습니다. 교수 방법입니다. 이 사진들은 사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내용입니다.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주도형의 프로젝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며 스스로 배움을 얻어가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은 과학 수업의 교수 방법입니다. 과학 수업에 대해서는 한 분의 교수님 그리고 두 분의 현직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세 분께서 모두 강조하신 점이 과학 수업은 탐구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사진은 현재 미국의 과학 교육이 추구하는 탐구 기반 학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의문을 품고 직접 그 의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과학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미국 과학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미국 교육 과정입니다.
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성취도에 따라 교육 과정을 다르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과학교육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성취도별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은 학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개별화 수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어 더 나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특히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공학을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 정말 다양한 교육 플랫폼들에 대해서 용도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용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와 상호작용을 위한 플랫폼으로는 페어덱, 패들렛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업 자료로 파워포인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페어덱과 패들렛입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때 선생님께서 페어덱을 이용하셨는데 발표 자료 위에 저희가 그림도 그리고 설문조사도 참여하면서 훨씬 더 수업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챗,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있는 브레인팝, 온라인 수업에 이용되는 구글 미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익숙한 것도 좋지만 세계의 여러 유용한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양질의 그리고 더 재밌는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육 선진국이든 그들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식만의 장점을 유지하되 그들의 장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교육 방식에 있어 특징적인 점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과 학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통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교수 전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교육,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교육, 이를 통해 학교를 학생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차세대 교육인들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